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FAT 2급 기출문제 43회 2강 실무로서 기초정보관리부터 거래자료 입력 문제 7번까지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이 신비 커튼이네요. 커튼과 카페트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커튼을 팔아도 상품을 판 것이며 카페트를 팔아도 상품을 매출했고 커튼을 구입하더라도 상품을 매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 기업이니까 개인적인 대표자, 개인적인 지출은 인출금으로 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번. 타 계정 대체와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코드를 입력하여야 한다. 즉, 대변에 상품 매출이 아니라 대변에 상품이 나오면 적요번호 8번 타 계정으로 대책, 적요번호를 8번을 선택해라. 이런 의미가 되며, 채권, 재무뿐만 아니라 예금입니다. 은행에 관련된 거래도 은행을 거래처로 걸어 주셔야 된다. 채점하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금 관리네요. 그러니까 문제에 전자어음이 나오면 F3키를 이용하셔서 자금 관리를 해줘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또는 수정입니다. 항상 문제는 이렇게 그리고 내용을 보는 겁니다. 거래처인 충청커튼의 사업장 소재지와 종목이 변경됐다네요. 주소와 종목이 바뀌었다고 알려주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여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겠습니다. 우편번호는 생략할 것 했네요. 그러니까 우편번호, 이 주소에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 없다면 길 주소죠. 신주소입니다. 보문산로 97 선택하셔서 우편번호를 해야 되는데 생략할 것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굳이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거래처 등록이죠. 거래처 등록 가겠습니다. 자, 메뉴에 보시면 거래처 등록이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자, 다음 여기서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볼까요? 자, 문제에서 충청커튼이네요. 충청커튼. 예, 한번 찾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충청커튼, 충청 컨트롤 F 하면 금방 찾아지죠. 컨트롤 F. 파인드의 약자입니다. 충청만 해볼까요? 충청커튼. 예, 이렇게 찾아졌네요. 여기에서 주소입니다. 주소가 여기에 틀렸죠. 문제지에 나온 대로 입력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네요. 자, 요거 틀린 부분만 바꾸시면 됩니다. 중구. 그리고 보문산로 97 갈로 열고, 그리고 탄성동 287 빼기 10번지 갈로 닫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주소는 이렇게 저처럼 입력하셔도 좋고 위에 줄에 이만큼 아래쪽에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는 한 줄에 다 적어버렸는데요. 이 산성동을 지워버리고 아래쪽에 여기에 찍고 갈로 열고 산성동 287 빼기 몇 번지 10번지 갈로 닫고. 자, 이렇게 입력하시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편번호는 생략해도 된다 그래서 생략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자, 이게 좀 그러네요. 잠깐만요.
자, 두 번째로 종목이죠. 커튼 카페트입니다. 종목. 자, 이게 커튼은 됐지만 카페트가 누락됐네요. 따닥 하셔서 콤마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페트 오타 없이 카페트 엔터. 자, 두 개 다 고쳤습니다. 참고로 이메일 주소 바꾸실 수 있는 능력 있어야 되고요. 이 이메일 주소는 추가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입력하고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를 눌러서 이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자료 설명이네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수정입니다. 자료 설명. 신비 커튼은 판매 지점 신설 확장으로 판매 지점별 소액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138번 전도금을 138번 소액 현금으로 수정하고 적요도 이렇게 추가해라 그러네요. 수정해라 그럽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빠져나오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죠. 선택해 주시고, 자, 138번입니다. 아무 때나 찍어 주시고 1 엔터. 자, 여기에 전도금이 나와 있죠. 이것의 계정 과목을 무엇으로 소액 현금으로 바꿀 겁니다. 소액 현금. 입력이 안 되네요. 예, 입력이 안 됩니다. 자, 계정 과목이 이렇게 까만 것들은 바로 변경이 되지만 계정 과목이 빨간 것들은 무슨 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서 CTRL 키보드 제일 아래쪽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서 F1을 누르신 다음에 바꾸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계정 과목이 빨간 것들은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계정 과목으로서 그냥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까만 것들은 그냥 입력하면 되는데요. 빨간 것들은 컨트롤 F1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컨트롤 F1. 그리고 무엇? 소액 현금 엔터. 자, 그리고 일반 이런 거는 없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거 보니까 일반 체크 돼 있네요. 체크 사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소액 현금이 바뀌었음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현금 적요네요. 아래쪽에 현금 적요 참고하겠습니다. 1번에다 자, 지점별 소액 현금 지급 지점별 소액 현금 지급 오타 없이 사이뜨기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적요죠. 자, 대체 적요 1번에다가 찍어주시고 지점별 소액 현금 정산 지점별 소액 현금 정산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빨갛게 된 계정 과목은 컨트롤 키 누르고 있으면 또 F1키를 누른 다음 입력하셔야지만 입력된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적요 부분입니다. 01 이런 것은 칸을 맞춰서 입력하지 01을 입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타는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사이뜨기 오타 조금 신경 쓰셔서 입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많이 틀리셨겠네요. 어떤 부분? 이 부분이네요. 전도금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컨트롤 CTRL 플러스 키 누르고 F1키죠. F1키를 눌러 주셔야지 변경이 된다는 거. 내공이 약하신 분은 틀리셨을 확률이 제법 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 거래처별 초기 2월이네요. 자, 일단 메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이죠. 눌러주시고, 자, 이 중에 또 어떤 거? 바드럼입니다. 바드럼 한번 찾아볼게요. 쭉 보니까 여기 있네요. 바드럼 찍어주시고, 자, 다른 것들은 여기에 바로 나타나는데요. 바드럼은 더블 클릭이죠. 따닥 하시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내용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 코드 한번 볼까요? 나와 있죠. 101번 101 엔터.
거래처 이름 돼 있고요.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자 2월 15일. 그래서 2020 월과 일은 항상 두 자리로 0215. 엄번호 있네요. 엄번호는 이것들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저는 요거 화면 보기가 힘드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금액은 여기 나와 있죠. 둘둘뿔뿔 둘둘뿔뿔. 다음 자수 되어 있죠. 자수 되었으니까 자수 선택해 주시고 발행인입니다. 발행인 즉 보니까 거래처명 거래처고요. 음번호 수치 발행일자 됐고 직업기간 돼 있네요. 발행인은 누가 발행했다? 아름커튼 여기에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하나씩 찾으시면 됩니다. 물음표 눌러서 아름커튼 됐고요. 배서인 없죠? 없으니까 됐고요. 다음 발행일자 이게 발행일자 여기에 만기일자 나와 있고요. 다음 발행일자 거래일자 19년 12월 15일 발행일자 19년 2019 12 15일 15 맞나요? 예 맞네요. 거래일자도 2019 12 15 됐고요. 종류 전자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전자가 6번입니다. 직업기관이네요. 우리은행 충정로 지점 직업기관 물음표 해주시고요. 우리은행 해주시고 지점은 충정로 엔터.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코드번호 나와 있고요. 아름커튼 자 만기일자 엄번호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엄번호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돼요. 실수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액 뭐 별 문제 없고요. 나온 대로 나머지는 그대로 입력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 더 있죠. 아래쪽에 하나 더 있네요. 자, 다음 양탄자입니다. 양탄자. 자, 135네요. 그러면 135 엔터. 자, 다음 양탄자 됐고요. 만기일자 한번 볼까요? 만기일자 3월 10일이네요. 2020 0310 그리고 음번호 나와 있죠. 음번호 요거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해주시고요. 혹시 등록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FE 한번 해볼까요? FE 없죠? 없으면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 혹시 코드에 관련된 것은 일단 FE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1,500만원 1호 뿔뿔.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네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수 맞죠? 발행인이네요. 발행인 양탄자. 요거 물음표 누르시고 양탄 두 자만 치시면 됩니다. 양탄 맞네요. 자, 배서인 없고 발행일자 한번 볼까요? 발행일자 여기 있네요. 19년 12월 10일입니다. 2019 12월 10일. 아래쪽에 거래일자도 2019 12월 10일. 자, 그리고 전자 맞죠? 전자 맞습니다. 됐고 요거는 어느 은행? 국민은행 충정로 지점이네요. 국민이니까 국민 첫 번째 거 선택하고 다음 충정로죠. 충정로. 자, 여기 또 선생님 여기에 충정로 지점으로 입력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여기 지점이 나와 있어서 이거는 충정로 지점으로 해도 되고 충정로까지만 하시더라도 정답으로 인정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크게 문제가 없네요. 이러므로부터 어떤 거 거래처별 초기 2월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이죠. 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입니다. 거래처의 상품을 납품 후 거래처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우리 카드로 결제했다. 자, 이거 잘 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상품을 팔았단 말입니까? 아니면 거래처 직원들 뭐 밥 사줬단 말입니까? 아니면 상품도 팔고 거래처 직원 밥도 사줬다는 말이 될까요? 이것은 거래처 직원 밥 사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자료 입력할 텐데요. 우리 카드로 결제했죠. 자, 신용카드입니다. 첫 번째 1번 이렇게 신용카드가 나오면 돈을 안 주고 안 받았단 말입니다. 1번 돈을 안 주고 안 받았고 2번
카드사가 반드시 거래처로 걸린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입니다. 11만 1,000원이네요. 거래처는 어딘가요? 만나식당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내용은, 이 문제의 포인트는 카드 결제입니다. 우리 카드죠. 간단한 거래 내용은 거래처 직원 식사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거래처 직원 식사비 11만 7,000원을 우리 카드로 결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입니다. 카드 결제예요. 첫 번째, 카드 결제란 말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카드사를 꼭 거래처로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 식사비는 복리후생비지만 타 회사, 남회사 직원 식사비는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지금은 접대비가 되겠죠.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카드 결제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나요? 출발합니다. 거래처 직원 밥 사줬으니까 접대비 11만 7,000원. 돈 안 줬죠? 돈 안 주면 외상 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 돈 들어간 것이 상품이 아니죠. 상품 때문에 들어간 돈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됩니다. 다음, 들어왔다 나갔다, 즉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는 게 없습니다. 그때는 비로 끝나면 비용이니까 차변, 이거로 끝나면 대변. 지금 비로 끝나는 게 하나 있네요. 그래서 접대비를 차변.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미지급금. 이거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만나식당 아닙니다. 카드사가 꼭 거래처로 걸립니다. 카드사에 줘야 됩니다. 우리 카드 걸어주셔야 돼요. 날짜는 9월 1일입니다. 자, 입력하러 한번 가볼게요. 자, 일반 전표가 되겠죠? 일반 전표 0902 차변 3번 접대비죠. 813번 접대비 거래처 필요 없고요. 금액은 11만 7,000원. 대변 4번 미지급금 253번이죠. 우리 카드입니다. 우리 카드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카드는 아래쪽에 있네요. 우리 카드 확인. 그리고 금액은 117불. 자, 확인하러 갑니다. 9월 2일 차변 813번 접대비 대변 미지급금 우리 카드 거래처 걸려 있습니다. 금액도 차변 대변 11만 7,000원. 예, 입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풀이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데요. 자, 이렇게 입력이 끝나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작업을 소홀히 하시게 되면 입력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실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면 고치시면 되는데 넘어가시면 고치기가 힘듭니다. 왜? 내가 무엇이 누락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계하시는 분은 내 눈만 믿어야 됩니다. 바로 했을 거야. 바로 뗐겠지. 있을 거야. 뗐겠지. 추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2번. 재고자산의 매입이네요. 재고자산이니까 상품이 되겠죠. 매입. 파란색이네요. 구입하는 겁니다. 빨간색은 매출이에요. 거래 명세 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이 카페트한테 샀네요. 우리 회사 이름이 신비 커튼이었죠. 날짜는 9월 10일이며 130만원이네요.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총 금액은 130만원입니다. 자, 자료 설명 볼게요. 9월 10일 상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거래 명세 쓰이다. 상품 대금은 전액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오늘을 기준으로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나중에 줄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상품 사고 돈 안 준 내용이 됩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거래 명세서를 이해하는지, 즉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을 이해하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상품을 매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품 130만원을 매입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핵심 내용은 내가 무엇을 구입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재고자산, 즉 상품과
관련이 있으면 외상매입금, 상품과 관련이 없으면 미지급금이 되는데요. 지금은 상품을 매입했기 때문에 외상매입금이 됩니다. 출발합니다. 상품은 계정과목이 두 개죠. 살 때는, 구입할 때는, 매입할 때는 상품, 팔 때, 즉 매출할 때는 상품 매출입니다. 따라서 상품 130만원, 돈 안 줬죠? 외상매입금 130만원, 상품 좋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상품이라는 자산, 구체적으로 재고자산이 증가되네요. 자산 자리는 차변입니다. 차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외상매입금 누구한테 줘야 되나요? 아이패드, 아이카페트한테 줘야 됩니다. 구분은 3번, 4번. 물론 날짜는 9월 10일입니다. 입력하러 가겠어요. 091만 바꿀게요. 10일. 차변. 상품 146번. 146번. 금액은 1300불. 대변 4번 외상매입금이죠. 그랬죠. 걸어줘야 됩니다. 뭐? 아이 카페트 얼마? 1300불. 확인. 9월 10일 맞고요. 차변 146번 상품, 대변 251번 외상매입금 아이카페트 맞고요. 금액은 각각 130만원씩. 이 입력에 문제가 없네요. 자, 다음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정비에 의한 전표 입력이네요. 자, 업무용 승용차를 세차하고 세차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거래 자료 입력하시오. 한번 볼게요. 자, 날짜는 9월 20일입니다. 상호는 반짝반짝 세차고요. 세차비 7,000원이네요. 손으로 했나? 아무튼 그래 됩니다. 출발합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이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본적 지출, 사용연수, 즉 내용연수가 현격히 늘어나는 지출이나 가치가 현격히 상승하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 되며, 자본적 지출일 때는 해당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즉 예를 들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건물, 비품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비품, 차량 운반구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차량 운반구로 합니다. 그런 반면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서 해당 지출이 없으면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지출로서 대부분 수선비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기계 장치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다만 차량 운반구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수익적 지출이 되겠죠. 간단 거래 내용은 승용차를 세차하고 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승용차 세차 비용 7,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관련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이며, 자본적 지출일 때는 해당 계정과목을, 수익적 지출일 때는 수선비로 회계에 처리합니다. 다만 차량 운반구의 수익적 지출은 차량 유지비로 한다는 거.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차량 운반구의 수익적 지출을 알고 있나요를 물어본 것입니다. 승용차 세차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되며, 차량 운반구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서 차량 유지비 7,000원. 현금은 현금이죠. 7,000원. 현금 좋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어서 대변, 또는 현금이 나가서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습니다. 구분은 3번, 4번. 9월 20일 날 입력합니다. 차변 3번. 차량 유지비죠. 차량 유지비. 우리는 500번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800번대만 사용해요. 800번대 금액은 얼마? 7,000원 7불. 대변 4번 현금이죠. 현금 7,000원 7불. 자, 날짜 9월 20일 맞습니다. 차변 차량 유지비 대변 현금 맞네요. 금액은 각각 7,000원. 예, 입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유형 무형 자산을 구입하는가 봐요. 차량, 자, 취득세입니다. 우리 세자로 끝나면 다들 세금과 공과예요. 그런데 끝에 세자로 끝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구입하는 것 가격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차 사면서 돈 줬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날짜는 과세 표준이고, 자, 납부세 취득세가 얼마입니까? 90만원. 그리고 지방교육세 다른 세금까지 다 합해서 얼마? 110만원입니다. 언제까지? 9월 30일까지. 뭐 이런 것들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업무용 성합차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기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첫 번째, 이 문제에서 포인트 되는 단어는 취득세 그리고 국민은행 나왔네요. 이렇게 은행이 나오면 은행이 거래처로 걸린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납부기한은 언제다? 9월 30일입니다. 왜? 신고 납부 기한에 이체했으니까 날짜 알 수 있습니다. 자, 취득원가 한번 볼게요. 취득원가 역사적 원가라고도 하며 여기에는 매입자산의 매입대가에다 취득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자, 부대비용에는 매입수수료, 운반비,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등기비용 또는 취득세, 등록세도 취득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취득원가가 포인트가 됩니다. 승합차의 취득세 납부하는 내용이 되고요. 승합차 취득세 100만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새로 끝나면 세금과 공과인데 취득세와 등록세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구입하는 것 가격안에 포함됩니다. 지금은 차 구입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취득원가에 대한 무엇인가, 즉 취득세와 등록세는 구입하는 것 가격안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출발합니다. 날짜는 9월 30일이고요. 차 구입하면서 부대비용이니까 차량 운반구 100만원. 무엇으로 납부했다? 보통예금 100만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었으니까 대변.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국민은행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9월 30일 차변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 금액은 얼마? 1뿔뿔.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국민은행입니다. 국민 엔터. 국민 건강보험이 아니라, 자, 당좌도 있고 보통도 있죠. 지금은 보통이라 그랬습니다. 보통예금 찍어주시고 엔터. 금액은 1뿔뿔 엔터. 자, 확인. 9월 30일 날짜 맞고요. 맞고 대변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 맞습니다. 금액은 각각 100만원. 참고로 뿔뿔 1뿔뿔 이 플러스 키는 여러분들 숫자 키패드 있죠? 키보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스 키가 큰 게 있습니다. 그거 한 방 누르시면 0이 3개씩 붙는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5번입니다. 정비에 의한 전표 입력이네요. 9월입니다. 납부자 번호 큰 의미 없고, 자, 13만 2,300원이네요. 10월 10일까지입니다. 자, 건강보험료 이렇게 돼 있네요. 건강 장기 요양보험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납기 후입니다. 이거는 11월 10일까지. 그러니까 요때까지 넣어야 되고, 넣더라도 이때까지 넣어야 되는데, 이때 내면 가산세 내겠죠. 뭐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한번 볼게요. 자, 자료 2. 보통예금 신한은행이 나왔네요. 은행이 거래처로 걸려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날짜는 10월 10일 날 납부했는가 봐요. 건강보험료 132,300원.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일에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건강보험료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자, 돈을 주는 내용 플러스 원천징수 예수금이죠. 금액이며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예수금과 선납세금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간단한 글의 내용은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66,150원과 왜 50%니까 직원 부담분 건강보험료 66,150원을 신한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직원 부담분이 아니라 요거는 오타네요. 우리 회사가 부담한 거죠. 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66,150원과 회사 부담분이죠. 직원이 아니라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 66,150원을 신한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은 오타입니다. 고쳐 주십시오. 어떻게? 회사 부담분 회사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원천징수가 나오면 예수금 아니면 선납세금이 되는데요. 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는 예수금, 돈을 받으면서 원천징수는 선납세금이 됩니다. 지금은 급여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니까 예수금이 되겠죠. 출발합니다. 일단 보통예금에서 132,200원 나간 거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66,150원은 이거 돈을 지급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니까 예수금. 나머지 66,150원은 회사 부담분이죠. 회사 부담분은 문제에서 복리후생비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 66,150원 팀을 짜고요. 돈이 맞게끔. 보통예금 좋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었죠. 나갔습니다.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습니다. 보통예금. 은행 반드시 걸어주셔야 됩니다. 어느 은행? 신한은행 보통예금이었습니다. 신한은행 거래처 걸어주고요. 구분은 3번, 4번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10월 10일이네요. 10월 10일. 3번 예수금이죠. 예수금 거래처 걸 필요 없고요. 66,150원 66,150원. 또 차변 3번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66,150원. 그리고 대변 4번 보통예금입니다. 은은행 신한이네요. 신한은행 보통예금입니다. 금액은 132,300원 1323000 엔터. 자,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66,150원씩 맞고요. 132,200원이에요. 13만, 틀렸네요. 13만 요거 오타입니다. 이게 오타가 없어야 되는데 300원인데 200원 했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300원이 맞네요. 오타가 이렇게 없어야 되는데 제가 입력하면서 오타입니다. 자, 이 화면에 뜨는 회사 부담분으로 바꿔주시고 요거 3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확인하러 갈게요. 10월 10일 차변 예수금 차변 811번 복리후생비 대변 103번 보통예금 신한은행 보통 맞고요. 금액은 아래쪽에 볼까요? 더해진 값이 132,300원씩 예 입력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재고자산 매출 거래네요. 상품을 팔았단 말이죠. 거래 명세서 우리 회사가 신비 커튼 누구한테 편리한 커튼에 팔았네요. 날짜는 10월 15일 700만원 못 받았고요. 입금액은 50만원. 그러니까 이 말이네요. 총 750만원짜리 상품을 팔았는데 50만원은 돈을 받았고 700만원은 못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대금 중 5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현금으로 받았네요. 잔액은 700만원은 10월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돈 못 받았단 말입니다. 출발입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의 구분이 가능한가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상품 매출하고 돈 받는 내용이 됩니다. 상세 거래 내용은 상품 750만원을 매출하고 50만원은 현금 받고 잔액 700만원은 못 받은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돈 못 받은 내용입니다. 상품과 관련이 있으면 외상 매출금 계정과목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상품과 관련이 없으면 미수금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상품을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선택되셔야 됩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 구분이 가능한가요? 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상품을 매출했습니다. 상품은 계정과목이 두 개입니다. 구입할 때는 상품, 매출할 때는 상품 매출입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 750만원, 현금은 현금이죠. 현금 50만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 결정 났습니다. 700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다음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무엇을 가지고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또는 나갔다 들어왔다 따지느냐. 현금 좋네요. 오고 가는 현금 속에 밝아오는 상거래 질서. 이 내용대로 한다면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되어서 차변 또는 현금이 들어와서 차변 어떤 걸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계정과목이 여러 개일 때는 하나만 찾으시면 됩니다. 같은 팀은 같은 변에 그리고 반대팀은 반대편에 이래 적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그렇죠? 그래주시고 구분은 3번, 4번입니다. 10월 15일날 입력하러 가겠어요. 15일날 차변 3번 현금이죠. 현금 얼마? 500불. 또 차변 3번 외상 매출금입니다. 편리였나요? 편리 맞네요. 편리 얼마? 7불. 대변 4번 상품 매출이죠. 상품 매출. 그리고 돈은 얼마? 7500불. 자, 여기에서 자 확인합니다. 10월 15일 차변 현금, 차변 외상 매출금 거래처 걸려있고 대변 상품 매출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 이게 나왔는데 냅둬놔도 되나요? 예, 됩니다. 두 번째 찜찜한데요. 그러면 찍고 스페이스 한번 누르고 엔터하면 없어집니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왼쪽에 코드 번호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금액 확인하러 갑니다. 750에 750. 예, 입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자, 7번입니다. 약소금 발행 거래입니다. 자, 이렇게 전자음이 나오면 분계를 끝내고 반드시 F3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에일 커튼에게 줬네요. 우리 회사가 신비 커튼입니다. 발행이니까 우리 회사가 발행했단 말이죠. 자, 아래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800만원이고요. 자, 10월 20일날 거래입니다. 에일 커튼에서 상품을 1300만원에 매입하였다. 그러면 1300만원 줘야 되겠죠. 대금 중 800만원은 전자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잔액은 그러면 500만원이 되겠죠.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돈 안 줬단 말입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즉
분계 끝나고 나서 직업어음의 F3키를 이용해서 이 내용을 반영해란 말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어음을 조회하여 반영할 것.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자금 관리가 됩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상품 매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은 상품 1,300만원을 매입하고 800만원은 어음으로 지급하고 잔액 500만원은 돈을 못 지급한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어음입니다. 상품과 관련이 있으면서 내가 발행하면 직업어음이 되고 상품과 관련이 없으면서 내가 발행하면 미지급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음 주면 무조건 직업어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상품과 관련이 있죠. 왜?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그래서 직업어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상품은 계정과목이 두 개죠. 구입할 때는 상품, 매출할 때는 상품 매출이 됩니다. 지금은 매입이니까 상품 1,300만원. 두 번째, 어음 줬죠. 800만원 어음 줬습니다. 직업어음이라 그랬습니다. 직업어음 800만원. 500만원 돈 못 줬죠. 돈을 줘야 되는데 못 주게 되면 외상 매입금 아니면 미직업금이 됩니다. 지금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외상 매입금. 왜? 상품과 관련이 있으면서 돈을 안 주면 외상 매입금. 상품과 관련이 없으면서 돈을 안 주면 미직업금입니다. 지금은 외상 매입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돈이 맞게끔 팀을 짜야 되겠죠. 이렇게 무엇을 가지고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할까요? 자산이 좋습니다.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상품, 비품, 어음 이런 것들이 좋아요. 지금은 상품이 좋죠.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증가되어서 차변 또는 상품이 들어와서 차변.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거래처를 적습니다. 지금 직업어음 이거 거래처 반드시 걸어주셔야 됩니다. 외상매입금 채무입니다. 반드시 둘 다 채무입니다.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돼요. 일단 이 내용을 입력하고 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자금 관리 할 겁니다. 출발하겠습니다. 10월 20일입니다. 20일. 차변 먼저 상품이죠. 상품 금액은 얼마? 13뿔뿔. 대변 답은 직업어음입니다. 직업어음 252번. 예1이었죠. 예1. 예1 아닌가요? A1이네요. A1. A1. A1 커튼이죠. 커튼 얼마? 8뿔뿔. 자, 모르겠어요. 확인 한번 더 해봐야 되겠네요. A1 커튼인지 A1 커튼 맞네요. 맞고요. 8뿔뿔. 또 대변 4번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 매입금 또 A1입니다. A1 커튼 됐고요. 얼마? 5뿔뿔. 자, 입력은 되었습니다. 확인. 10월 20일 맞고요. 차변 상품, 대변 직업어음 외상 매입금, 주 A1 커튼 금액도 각각 1,300만원씩 맞네요. 두 번째입니다. 자금 관리해야 되겠죠. 어떤 거? 직업어음 찍어주시고 무슨 키 자금 관리할 때는 F3 키보드 제일 꼭대기 줄에 보시면 F3이라고 된 키보드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 자금 관리, 직업어음 관리 나타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들 하는데요. 이렇게 회색으로 된 것은 입력하는 게 없습니다. 회색으로 된 것은 입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얀색만 보시면 됩니다. 자, 찍고 번호인데요. 이 번호를 입력하실 때는 먼저 F2를 해보시고 있으면 사용하시면 되고 없으면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F2 해볼게요. 자, 직업은 두 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004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 두 개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자, 국민은행 한 개는 10월 20일 이거겠네요. 국민은행 보통예금이죠. 한번 볼게요. 엄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엄이 있는데요. 국민은행, 직업지가 국민은행 충정로입니다. 날짜도 12월 10일이네요. 아, 이건 직업비일이고요. 발행일이 10월 20일입니다. 자, 확인. 자, 이게 보니까 어떤 거 10월 20일 맞죠? 국민은행 보통입니다. 나와 있네요. 이거 선택해 주시고 또는 이 엄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크게 문제 없어요. 엄번호 확인할까요? 앞에는 뭐 2020까지는 같고, 자, 2020까지는 같고, 여기 또 1020이네요. 자, 엄번호 확인합니다. 자, 어디에? 요까지는 됐고, 1020, 여기 맞죠? 1020. 예, 이게 맞습니다. 자, 찍어주시고, 확인. 자, 다음입니다. 전자,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볼까요? 회색은 손댈 게 없어요. 발행일은 12월 10일 맞죠? 흰색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에 한번 볼게요. 자, 만기일이 있네요. 만기일은 엄에 나와 있는 직업기일이 만기일이 됩니다. 자, 이게 한번 볼까요? 직업기일 2020년 12월 10일이네요. 따라서 날짜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2020 12월 10일 해주시고요. 직업은행 국민은행 맞습니다. 지점 뭐 충정로 회색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러하듯이 자, 직업음 관리, 자금 관리가 되겠죠. 이 중에 또 흰색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틀리시면 고쳐 주셔야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중에 또 번호입니다. 번호는 무슨 키를 눌러본다더라? F입니다. F2 키를 눌러서 나타나면 선택하시면 되고 없으면 우리가 직접 입력하면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체크해 주셔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이 전자음입니다. 반드시 출제되니까 꼭 좀 입력해 잘 해주시기를 바라며 음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번호를 입력하실 때는 이 번호가 틀리게 되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번호 틀리면 못 고친다 생각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호를 직접 입력하실 때는 이 번호 하나씩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입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이 번호가 틀리게 되면 이거 등록된 음을 삭제한 다음 재등록하는 것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번호는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FAT 2급 44회 2강 실무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